자백까지 했는데 정말 감옥에 가는 걸까? 독고탁은 취조실의 대기실에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꼭 붙인 채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경찰서에 출석했던 날 그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었습니다. 마치 피해자인 양 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자 독고탁의 표정은 하루하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침묵으로 버텼지만 둘째 날 밤부터 그의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셋째 날에는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새벽 결국 독고탁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소전무에게 영상 조작을 지시한 건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순간 어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독고탁은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 재판에 넘겨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조작 영상을 편집하고 퍼뜨린 소전무 역시 필리핀에서의 난동 사건 이후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모든 혐의를 진술했습니다. 독고탁의 이름은 이미 대중의 비난과 조롱의 중심에 올라 있었고 신라주조는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조용히 뉴스를 내려다보다가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껐습니다. 그의 얼굴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분노, 피로, 그리고 씁쓸한 회한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독고탁 그 인간이 결국 자백했대요. 소전무 시켜서 조작 영상 만들라고 지시했다고요. 오늘 검찰에서 연락 왔는데 독고탁 구속될 수도 있대요. 정식 기소도 고려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멈춰 있었고 손끝은 천천히 식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 일들 때문에 천수 도련님이 독고탁 그리고 신라주조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알아요. 나 역시 뼛속까지 분하고 원통했던 시간 많았어요.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술도가가 전국적으로 비난받고 납품 계약 다 끊기고 막걸리 창고엔 쌓인 술만 남아돌았어요. 뉴스마다 위생불량이라며 우리 이름이 박제됐고 결국엔 부도날 뻔했잖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오천수는 고개를 돌려 마광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도저히 독고탁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짓들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장미에 우리 강수를 술도가 앞에 버려두고 끝내는 공금까지 횡령한 채 도망친 일도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도련님은 세리씨와 범수 도련님의 사이도 반대하고 계시죠. 하지만 도련님, 생각해보세요. 부모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져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세리씨와 범수 도련님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세리씨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뿐이죠. 우린 지금 지난 세대의 죄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천수는 입을 다문 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광숙은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이어갔습니다. 나도 정말 그 인간이 벌받길 바랐습니다. 조작 영상이 퍼졌을 때 우리 술도가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 설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백했다는 소식 듣고 나니까 기쁘지 않았어요. 세리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아이는 우리를 위해 술도가 직원들 챙기고 한이 돌보고 범수 도련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형수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말에 마광숙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내놓는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용서하려고 해요. 독고탁 그리고 신라주조 더는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 술도가를 위협했던 그 모든 과오 잊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어요. 형수님, 용서합시다. 독고탁, 신라주조 이젠 놓아줍시다.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중요한 건 범수 도련님과 세리씨의 앞날 아닐까요? 그 둘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천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 묵직하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술도가의 마당에 낯익은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바로 독고탁이었습니다. 마당에 나와있던 오흥수와 지옥부는 그를 본 순간 그대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흥수는 눈을 가늘게 뜬 채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긴 또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지옥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장 안채를 향해 외쳤습니다. 다들 잠깐만 나와보세요. 손님이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술도가 안은 조용해졌고 곧 오천수와 마광숙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천수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마광숙은 한 발짝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 늘 술도가를 이겨야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길인지 이제 알았다. 오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엔 수많은 날들이 스쳐가는 듯한 깊은 어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어쩌면 평생을 술도가라는 이름에 얽매여 살아온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늘 술도가를 이기고 싶었어. 평생 한 번도 술도가 사장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 열등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당당하게 보란듯이 이겨서 증명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기기만 하면 뭐든 정당하다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착각했다. 독고탁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자백하고 나서야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꼈어. 명예도 자존심도 자식도 다 잃었어. 그런데도 이렇게 술도가 문 앞에 다시 서보니 미련이 남았다는 걸 알게 됐어. 잠시 말을 멈추고 독고탁은 천천히 오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자존심도 계산도 없는 단 하나의 감정만 남아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천수야,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서해줄 수 있겠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리석게 굴었고 욕심만 앞섰고 누구보다 이기적이었지.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마광숙이 조용히 오천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오천수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독고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독고탁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오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독고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린 그동안 형님이 뿌린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파탄 날 뻔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못 줄까봐 마당에 쌀자루 풀어놓고 눈물 흘리던 형수님 모습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독고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다문 채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고개 숙인다고 다 없던 일로 할 순 없습니다. 그 말에 마광숙은 살짝 긴장된 눈빛으로 오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천수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다시 독고탁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형님을 온전히 용서하긴 어렵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엔 분노가 남아있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씨와 우리 범수를 생각하면 이제는 저도 그 감정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천수는 고개를 들고 무릎 꿇은 독고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비롯된 악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라도 먼저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저 역시 형님을 용서하겠습니다. 형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진심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발짝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겠습니다. 그 순간 고개를 숙인 독고탁이 작게 흐느꼈습니다. 고맙다, 천수야. 고마워. 오천수는 한 걸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독고탁은 떨리는 손으로 오천수가 내민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무겁고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일어나자마자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고맙다, 천수야. 그리고 광숙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때 마당 안쪽에서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멀찍이 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독고탁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그 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범수는 긴장한 듯 어깨를 굳혔고 독고세리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두 사람 앞에 서더니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야, 범수야.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걸 반대했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내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너희 앞길을 막으려 했던 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그는 고개를 돌려 오범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범수야, 너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 내 오만이었어. 세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함께하려는 마음 이제야 보인다. 다시 세리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세리야,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이제는 나도 믿고 싶다. 그는 한 발짝 다가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너희 둘의 결혼을 허락하겠다. 축복이란 말은 아직 내 입으로 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너희의 선택을 더 이상 가로막지는 않겠다. 아니지. 이제는 진심으로 너희의 앞날을 응원해주고 싶다.
그 순간 독고세리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범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인사는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긴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마광숙과 오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지옥부는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다들 좀 행복해지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들은 오흥수는 조용히 지옥분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술도가의 마당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긴 갈등의 시간 끝에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 지나가고 누구보다 단단한 결심을 품은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마당 가장자리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조용히 독고세리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누가 뭐래도 넌 내 사람이고 우린 함께 갈 거야. 독고세리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 곁에 선 오범수의 표정 또한 더없이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공주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결혼 준비 시작해야겠네. 허락까지 받았으니 남은 건 예식장 예약뿐이네. 부케 받은 사람이 진짜 다음 주자가 될 줄이야.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는 사이 지옥부는 여전히 오흥수의 어깨에 기대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마광숙과 오천수는 조용히 눈을 마주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시간 겹겹이 쌓였던 응어리들이 서서히 풀려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문미수는 조심스레 다가와 오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수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오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가엔 말없이 번지는 울컥함이 고요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해가 지고 있었고 그 붉은 석양이 술도가의 지붕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험난했던 시간들을 딛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한 발씩 다가갔던 사람들. 그 가운데 누구보다도 큰 시련을 견뎌낸 독고세리와 오범수는 이제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걸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희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예상 스토리이며 본 드라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